지난번 수업이나 아니면은 한 주간의 공부에서 궁금하신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고혜미 권사님은 그냥 들을게요. 그렇게요. 손정철 집사님은 지난번 강의 어떠셨어요? 2학기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기억을 더듬어 드려야 되겠어요. 기억을 더듬어 드릴게요. 기억이 우리 강의 일정에 보시면 사례 연극 예, 지금 진행되는 거 보고 있거든요. 상담 훈련법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상담훈련법에서 자유질문 답변, 교제와 강의의 차이점, 존경과 인정의 차이, 유형 결정.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유질문 답변, 교제와 강의 차이점, 인정과 존경의 차이, 유형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상담훈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평가 항목 신설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례연구법, 추가된 해석법을 가지고 사례연구의 차트를 적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기관운영법, 상담사 과정, 그다음에 301 가정상담 이렇게까지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지난주 에서 뭐 다른 궁금한 거나 혹은 묻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소감? 잘 따라오고 계신?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분석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그 해석법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좀 예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분석적 해석이라는 게 뭔가? 네. 아니 분석적 해석은 아는데 네. 분석적 해석 그 상담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네네. 분석적 해석에 대해서 상담 차트의 적용법에 대해서 분석적 해석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지난번 차트였죠. 그래서 분석적 해석에 대해서 이걸로 가야 되겠네.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통찰적 해석, 분석적 해석이 있어요. 극본적 해석도 있고 도덕적 해석, 적용적 해석이 있는데 분석적 해석은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하나만 봐요. 딱 하나. 그래서 그 보는 부분이 어떤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 그러다가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어구를 찾아요. 그래서 그 한 단어를 찾았으면 한 단어에서 핵심을 갖고 말 한마디의 어떤 표현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다른 것들 그걸 이제 이쪽으로 펼칠 건지 이쪽으로 펼칠 건지 뭐와 연결시킬지는 이제 상담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것으로 연결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더 넓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를 이제 구성상 뭐라고 하냐면은 단어, 그 다음에 어구, 이게 두 개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어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바깥에까지 나오는데, 그 바깥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이 문단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분석적 해석을 강의에서 또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강의를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강의를 찾아보게 되면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학기에 성경 연구법에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해서 분석적인 해석,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고, 그 다음에는 상담문에서 고민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찾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상담을 하는 피상담자가 하는 말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찾는 거죠. 방식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하는 방식은 성경 본문을 통해 이러한 해석들을 끄집어내고, 성경 본문 속에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식으로 고민 글에서 이제 이런 해석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이제 실제 상담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는 말, 피상담자의 말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상담자의 말 속에서 이런 거를 찾아내기까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성경을 통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러한 해석들이 잘 연결이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해석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해석들을. 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니요, 잘 안 돼요. 상담 사례 중에서 연결해서 예시를 하나 설명을 더 듣고 듣고 싶을 것 싶으신 같아요. 간단한 예시. 네. 가장 두렵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상담자 두려워하자, 예를 들자 두렵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교재를 한번 보죠. 교재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분석적 해석에서 의미의 최소 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나 본문의 뜻을 잘 나타내는 한 단어, 혹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한 단어,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그런 단어에서 한 단어를 찾아요. 성경 본문 중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사자 내가 본문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해본다면, 이거는 일단은 여기다 놓고 본문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창세기에서 만약에 본문을 선택을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선택을 해서 하면은, 여기서 분석적 해석을 한다면은
한 단어를 찾는 거고, 혹은 본문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걸 찾는 거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걸 찾는 거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창조를 의미 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창조하시니라, 창조. 아니면은 뭐 운행이라든지, 운행. 아니면은 뭐 좋았더라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뭐든지 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창조가 왜 의미가 있었는지, 운행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좋았더라라는 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이제 퍼지게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창조에 대해서 창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와 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식으로 나갈 거겠고, 운행이라고 한다면은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운행이면은 운행과 관계돼서 또 다른 단어와 또 다른 것과 연결해서 또 다른 깨달음으로 나아가죠. 이 본문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좋았더라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감각과 그 다음에 깨달음과 혹은 소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럼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 이제 나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적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조라고 한다면 창조, 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니라 하면은 이제 그냥 이 부분을 통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니라 해서 이걸 깨닫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분석해서 보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익숙한 혹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상담적으로 적용하냐면, 이렇게 한 것처럼 고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고민해서 사례 연구에서 분석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휴대폰 중독인가요? 뭐 한 학생이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구조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게 생각되는, 그걸 이 중에서 한 단어를 찾아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통찰적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분석적 해석을 하셨다면 분석적 해석의 한 예를 한번 찾아보죠. 분석적 해석. 그러면은 아빠가 화내는 소리를 들으면 답답하고 울렁거려요. 아빠가 저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전화로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한 말수를 들으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한 경우에는 몸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저를 향해 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분석적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체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분석적 해석인데 단어를 선택을 하셔야죠. 단어를. 한 단어를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꼭 그 형식을 지킨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은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 그러면은 몸이 떨리고 몸이 덜덜 떨린다. 여기까지 해서 요걸 하나의 핵심으로 잡고 몸이 덜덜 떨리네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감정을 분해해서 저를 향해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것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과 연결을 시켰고, 그러면 뭐 4단계를 다 맞춘 건 아니지만 원래는 한 단계씩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연결해야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다 원만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 상담문에서도 잘 된 것은 몸이 덜덜 떨림과 그 다음에 그게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닌 건데도 이러는 게 있고 또 이러한 것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덜덜 떨림, 그 다음에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내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증상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석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봐도 다른 해석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해석들은 통찰적 해석은 이런 것들 속에서 이해를 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극본적 해석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석은 선악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관점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리를 예화로, 방법으로, 사례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현재 상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연결시켜 나가는 거는 분석적 해석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 속에서도 이끌어내게 된다면, 그러면은 똑같은 그런 어떤 상담자의, 피상담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서 연결고리를 잡고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분석적인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표현들 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반응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보통 뭐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덜덜 떨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연결시키셔야 하겠습니다. 해서 이 결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분석적 해석의 의미가 되겠어요. 말하자면 분석한다는 거는 그 작은 부분과 큰 부분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소한 하나의 표현 혹은 전체적인 그런 어떤 뭐 상황 속에서의 그런 표현들, 근데 그 속에서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가장 작게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을 넘나드는 게 분석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잘 이제 적용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해석들 속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사례 연구법이나 아니면은 상담 훈련법에서는 평가 항목에 주로 얘기했지만
사례연구법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의 의미도 이와 관련된 건데, 어떤 해석법이 제일 효과적일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을 찾고, 그리고 그런 감 속에서 이 상담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더 의미가 있었을까? 각각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형적으로 뭐 순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적용적 해석이 더 좋은지 아니면 관점적 해석이 더 좋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소스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을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모든 가짓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그런 깨달음으로 발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기계적으로 선언 문제는 도덕적 해석을 해야 한다, 뭐 합의 문제는 관점적 해석을 해야 된다, 딱 이런 1대1 대응이 아니라 다양한 대응을 생각해서 이 순위 문제가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적절한 적용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관점적 해석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도덕적 해석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찾을 수 있겠고, 그런 자료를 찾아서 그래서 어떤 상담이 완성이 됐을 때 알고 보니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썼는데 그 중에 뭐 도덕적 해석이 제일 많았다, 혹은 극본적 해석이 제일 많았다, 혹은 이때 되게 상담이 되게 원활했다, 또 사람이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네. 지금 아까 어떤 해석을 할 때 어떤 상담 사례에서 어떤 해석이 1대1로 딱 매칭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네. 주셔서, 그러면 그런 걸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이 상담자가 익숙한 게 있잖아요. 네. 뭐 적응적이 익숙한 사람이 있고, 네. 그 상담자가 익숙하고 스킬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잘 할 수 있는 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피상담자가 받아들였을 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더, 두 가지가 다 하겠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피상담자에게 중요한 게, 네, 그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익숙한 거로부터 가지만 점차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타자에게 제일 약한 게 뭘까? 직구가 좋은가 아니면 변화구가 좋은가? 그 이제 타자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제일 잘 먹고 그렇죠. 이 타자는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나올 타선을 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변화구를 잘 쏘는다, 이 사람은 직구가 잘 먹는다, 이 사람은 또 슬라이더가 잘 먹는다. 그래서 자기가 다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구종을 이제 바꿔서 던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내가 무조건 직구 하면은 이제 반대로 타자들이 알아요. 이 사람은 맨날 직구예요. 그러면 직구만 연습하다 직구 오면 직구 때리면은, 그럼 그 투수는 이제 강판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을 진행시켜야 돼요. 진행시키는 게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상담을 못하는 건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다 1단계에서 끝나요. 영역 얘기하다가 상담이 신청이 안 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상담을 신청 안 하려고 할까? 이때 얘기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개 다 나중에 검토를 해보면 듣기만 하고 끝난다든지, 혹은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해줬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상담이 끝이 이제 전체 과정과 단계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과정 1이고, 3단계, 4단계가 과정 2고, 그리고 5, 6단계 과정 3, 7, 8단계 과정 4에서 각 과정에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따라서 이제 과정을 해 나가는 건데,
근데 가야 말이죠. 근데 못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가 여행을 시작해서 잘 데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죠. 근데 가다가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가다가 그냥 저희는 따로 움직이겠습니다 해버리면 가이드는 낭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말을 해줬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찾는 어떤 해석을 해줬는가예요. 어떤 말을 해줬는가가 이 어떤 해석을 해줬는가의 그 틀 속에 들어가요. 어떤 말을 해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줬는데 그게 참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그걸 찾아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줬지? 그럼 내가 뭔가 선악에 대한 말을 해줬나? 아니면은 관점적인 걸 얘기를 해줬나? 이걸 알아야 다음에 또 사용하지. 해주긴 했는데 뭘 해줬는지 잘 몰라요. 다음에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쌓여도 이제 내가 하는 말만 계속 하게 돼요. 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전에 뭐 그런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래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담을 오래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분이 상담을 오래 하셨다고, 성역 상담은 아니고 이제 일반 상담인데 상담을 오래 하셨다고, 그래서 신뢰하고 좀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오래 하신 분이 뭐였냐면은 계속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상담 내내 설교를 하더래요. 본인의 익숙한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왔던 얘기, 자기 가족 얘기, 자기 자식 얘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상담을 오래 한 거는 자기가 맨날 이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오래 했던 거예요. 지속된 게 아니라, 상담이 좋았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하는 게 아주 많은 얘기를 하는. 그래서 되게 실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 관련해서 뭐 무료로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선교 차원으로, 그래서 부담 없을 때는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상담료나 이런 거에서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피상담자에게 유익한 전 질문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잠깐만요. 고유미 권사님이 한 말씀 하시고요. 아까 연결돼서 피상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입장에서 말을 한다는 거는 피상담자가 깨달음을 갖게 하는 말을 하는 거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평가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주는 게 우리 상담이 아니듯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또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깨닫고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통찰하고 알게 해주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게 해주는 건 또 아닌 네. 그런 거를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 딱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공식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성령적 상담이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다만 형식을 갖추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상담에서 내가 어떤 상담이 더 의미 있었고, 그리고 그 상담 중에 뭐가 더 잘하게 됐더라라는 거는 사실은 다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건 다 배우는데 내가 분석적으로 말을 해야지, 내가 통찰적으로 말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네, 이걸 선택은 그때 이제 딱 말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6가지를 다 준비해서 내가 이때는 뭔가 도덕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도덕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은 너무 이게 관점이 없다, 이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말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사람한테는 딱 좋겠다, 무슨 좋은 예가 없을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그 상황에
이게 대응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정리하는. 나중에. 상황을 파악을 잘해야지 진입구로 잘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것도 계기가 되는 거죠. 진입구도 무슨 말로 진입구를 들어갔는지 무슨 말을 해줬는데 그게 진입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그래서 내가 나는 분석과 통찰에 능해. 그래서 무조건 분석하고 통찰하고 그러면은 나중엔 이게 질린다고.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나요? 에스더 선교사님? 저 질문은 별거 아닌데요. 목사님께서 적용적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원리와 예화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강의하실 때나 또 이렇게 세미나 하실 때 주로 이제 예화나 원리를 많이 했을 때 네. 그런 해석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좀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희상담자하고 같이 했을 때 네. 희상담자가 그거를 조금 많이 기억을 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목사님이 끝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예화를 저기 만들어내시지? 근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이해에 관한 것을 좀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상담 시작할 때 요걸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강의할 때는 강의를 하면서 뭐 진행 과정을 보면서 혹은 또 그와 관련된 뭐랄까 연결고리가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필요할 때 그거를 쓴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쓸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많이 필요할 때는 이걸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잖아요. 목 마른데 물을 안 마시고 견딘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은 마른데 물은 마시지 말아야지. 물 마시면 안 돼. 여기서 물 마시면 큰일 나. 하고 물을 안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목이 메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분이 보충이 안 되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쓰는 건데 이제 이게 자꾸 필요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게 내 필요냐 아니면은 상대방의 필요냐 요걸 고려한다는 거죠. 뭐 지루해한다. 그러면 이해화가 필요한 거고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넘어갑시다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사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혹은 대상에 맞춰서 해나가는 게 요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많이 쓰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이 그 적용적 해석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네. 그런 어떤 그 목사님이 선호도가 그게 높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네. 있어서 가장 조건이잖아. 그런 그거를 그런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담에서 원숭이 예화법을 좀 들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라한다. 자신이 어떤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욕구를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소원들을 얘기했을 때 원숭이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원숭이가 먹이를 구멍에 손을 넣고 먹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또 사냥꾼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했을 때 손을 놓으면 그만인데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잡힌 이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읽었는데 목사님 책에서 읽었는데 네. 적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딱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적용했을 때 좀 이해가 쉬운 방법 쉽게
적용했는데 여기 보니까 목사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어서 저도 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선호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어요. 선호되는. 나는 뭐 이게 더 선호야. 뭐 적용적 해석이 나는 참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뭔가 이제 도덕적인 부분을 또 의미 있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통찰에 더 가치를 둘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제 경험상 제 자신의 그런 하고 싶은 걸로만 많이 하게 됐다고 한다면은 되게 또 불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도 선호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그게 더 좋은 부분이 되겠어요. 저도 뭐 더 깨달아야 되는 건데, 저도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잘 못 들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상담에서는 예화를 많이 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예화를 잘 못 듣는데,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예화로 빠져버리면 이제 이걸 구성해야 되는 원리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예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다 졸고 있어요.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 무슨 말인가 하고 멍하니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좀 잘못했구나, 내가 혼자 너무 앞서 나갔구나, 이제 이런 자각을 하곤 하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선호나 이렇게 상담에서, 우리가 지금 설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는 거니까 이제 피상담자의 그런 어떤 반응을 계속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아니면 뭐 말해놓고 전화상으로는 말해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피상담자는 완전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셔서 이제 꼭 하나로만 하지 마시고, 예화만 계속 하다 보면, 혹은 그 예가 또 자기 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예화, 내 사례, 혹은 내 얘기만 잔뜩 늘어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또 한참을 주도하고 있게 되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좀 다른 걸로 꼭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그것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자,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다 이제 설명이 되었죠. 자, 그러면 해석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 계획대로 다음 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기관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법,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기관운영법은 말하자면 기관을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기관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제 제일 목표로는 성경적 상담실 혹은 상담센터에서 그런 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이 사이트, 상담 사이트를 이제 운영하는 법에 대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상담 신청에서부터 상담 일정, 그 다음에 사전 질문, 과제, 그리고 저널, 차트, 기록, 그리고 연구, 기록하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격이 됐을 때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어요. 이제 요거는 상담 레벨이 되면 일반 상담 연구, 외부 상담 연구, 전문 상담 연구에서 요 란이 보이고, 레벨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항목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 운영법을 배워야만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서도 보이지만 그래야만 이 상급 상담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기관 운영법을 배워야. 안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게 이 기관 운영법이 되겠어요. 기관 운영법에서 각각의 그런 단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상담 신청을 받고 상담 소감, 온라인 상담, 과제 답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해서 네이버 지식인란에서 활동을 해요. 소원상담센터 이름으로.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가서 이 질문들을 보고 거기에 답변을 올리는 활동을 하거든요. 외부 활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상담 일정, 상담을 신청을 해서 상담을 잡으면 일정을 기록해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 다음에 상담 과제를 내줘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질문, 상담을 하기 전에 사전 질문이 있어서 사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중에 하나로 은밀한 과제는 그냥 과제만을 올리게 하는데 글을 좀 써보게 해요. 그래서 그게 상담 저널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차트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에 가능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좀 집어넣어서 진행하는 상담 차트. 그 다음에 또 따로 구분해서 세션이라고 해서 세션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세션을 기록하는 란, 그 다음에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내용을 이제 적는 상담 기록란. 그게 이제 상담 연구란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기관 운영법의 내용이고, 이게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기관 운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기관 운영법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독립적인 상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우리 경험상 예약을 해야죠. 진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과제를 해야죠. 또 결과를 또 체크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요거를 각각의 그런 개인적인 상담사나 아니면은 또 상담 기관을 만들게 됐을 때 협력적인 관계로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기관 운영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목차 내용을 봤을 때 목차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존의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관 운영법을 배우니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혹은 그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 라는 거를 한마디씩 한번 좀 해보시죠. 뭐 배웠던 소감, 상담사로서, 3급 상담사로서. 이문숙 사모님 생각하시기에 기관 운영법을 배울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옛날에 배울 때? 저는 그 상담을 먼저 하고 나서요, 이걸 나중에 배운 것 같아요. 기관. 예, 그래서 배우면서 도움이 많이, 배우면서 뭐라고 할까,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다고 했을까요? 상담을 하고 나서 기관 운영법을 배웠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실무를 먼저 배운 다음에 과목을 배우셨네요.
예, 이걸 과목을 먼저, 저희 상담을 먼저 하고, 네. 이건 나중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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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신 거네요. 예, 예, 예. 이걸 배우고 나서 내가 상담을 좀 시작해보고 싶다, 독립 센터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모님이 센터를 차린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떠세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센터를 차린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아지네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과목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과목상에서 좀 더 이런 거를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나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소원 상담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할 줄을 몰라갖고 그래서 조금 고민도 되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살다가 상담실을 내서 이렇게 매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건 좀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또 최근에 이 과목을 배우신 이명선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센터를 한다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센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처음에는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수업을 왜 듣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무슨 한 과목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강의를 듣고 상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독일에 있으니까는 독일 사람들은 어떤 질서와 룰을 이런 거 잘 지키는데 한국 분들은 상담합시다 하면은 그런 거 예약을 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표만 바꾸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렇게 명시가 됐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담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소원 상담 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엔 난감해 하더라도 네. 좀 지나니까 그 질서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요 소원 상담 센터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질서 의식을 좀 네,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소원 상담 센터가 좀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센터나 다른 어떤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일이 너무 많으시다. 일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간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간사를 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미숙 간사님 계셨죠.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돼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안내 전화를 받는 거랑 집사님을 둬서 집사님이 안내 전화를 받는 거랑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막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냥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앞으로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전문 이제 접수 인원을 둘 수도 있겠는데, 이제 지금 단계는 그냥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느라 체계들을 이제 세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에는 뭐 이제 그냥 좀 원할 때 아무 때나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이렇게 좀 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차례를 지키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오래 가요. 오래 익숙해지면 자기들도
요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뭐 1년도 가고 뭐 그렇게 돼서 그게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상담만 잘한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상담자들이 어떻게 예약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상담사에게 일이 엄청 넘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상담사가 정말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높게. 네. 네. 그러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직접 상담 센터를 뭐 시작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 그를 찾아보다가 어떤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참고 도서자료, 참고 사역자료. 그러면 그 상담센터를 차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기관을 이거에 만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수강상담센터. 독일의 센터를 상담 센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과목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도움이 되죠. 많이 되죠. 네네네 그 얘기였어요. 근데 좀 내용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 너무 이제 내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좀 중구난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너무 좋아요. 네네. 내용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과목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단지 소원상담센터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집어넣고 프로그램 사용이 이제 아주 필수거든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했더니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상담용 프로그램을 차트용 프로그램 사용하는 법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독립센터를 만드는 법도 집어넣고 독립센터가 부족하면 그냥 상담실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 그 회원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개인 상담실을 온라인에 오픈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블로그처럼 해서 그래서 직접 상담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 기관 운영법에 나중엔 더 다 보완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의 그런 어떤 이제 계획이에요. 이 과목의 앞으로의 나중에 발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낸크라고 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 협회가 있어요. ACBC라는 데도 있고 낸크가 ACBC가 됐나? 하여튼 그래서 그 협회에 가서 그 홈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찾아드리려다가 그냥 말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의 그 비블리컬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위치가 이렇게 잘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긴 한데 한번 제가 다시 찾아서 한번 볼까요? ACBC 그래서 Association of Biblical Certificated Biblical Counselors 해서 이게 뭐의 의미냐면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한 제이 아담스에서 공부를 한 분들이 서부로 와서 서부에서 이런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80년대에 그러니까 CCEF랑은 과정이 틀려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상담, 그러니까 좀 더 제이 아담스식의 성경 상담을 하는 곳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Final Certified Counselor 해가지고 이제 카운셀러를 찾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적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있다고.
한국엔 없어요. 다 외국 목사님, 사람들. 이 HBC에 대해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제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이죠. 그래서 내용도 살펴보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전통주의 그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존 브로거, 존 메가더, 웨인 맥, 메스터, 서던 베프티스트,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턴도 있었던 것 같은데, ACBC 뭐 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출신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 성경 원칙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혁신주의랑은 뭐 이렇게 뭐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은 뭘 하겠는데, 성경 사용이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 사용에 있어서 워낙 이게 큰 어떤 방식의 격차가 있으니까 좀 참고할 만한 거는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성경 사용에 있어서 너무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근데 하여튼 비블리컬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름 비블리컬 카운셀링 하는데 성경 사용에 있어서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네, 말씀해 보세요. 처음 제가 저희 선교사님이 HBC 서든 베프티스트 그분에게 성경적 상담을 소개를 받았고, 또 CCEF, HBC 이런 옵션을 주셔가지고 제가 CCEF를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같이 그 협력해서 그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그 역동성을 이용해서 그래요? 많이 이제 세미나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멘토로서 지금 좀 어떤 그 시스터스 그런 어떤 그룹을 돕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차이점을 조금 얘기를 한다면, 그 HBC는 정말 전통적이더라고요. 네. 그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제 제이 아담스의 그런 것을 그대로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부족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다루는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그게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네. 감정과 욕구를 다루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때 이제 경작이 되면서 말씀이 딱 들어가도록 돕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역동성 그림을 사용하고, 그 역동성 그림의 각각의 위치에 그 성경적 말씀을 다 대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 지식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역동성보다도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말 그 우리 그 역동성에 기초한 그 상담이 왜 더 파워가 있냐면, 그 마음을 경작하는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투여를 하잖아요, 시간을. 네. 말씀에 바로 대입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트에 더 타겟을 두는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이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왜 역동성에 기초한 그런 어떤 CCEF에서 하는 것이 정말 왜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지금.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은 오히려 뒤처진다고나 할까? 만약에 저도 웨스트민스터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굳이 웨스트민스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성경적이고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서 더 뭐 그런 이해도가 높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우리가 원래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그거면 족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굳이 웨스트민스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웨스트민스터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왜 생겼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구라는 게 있었다 하니까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은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뭔가 몰랐고 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면서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더 알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하게 됐던 거였는데 성경적 상담을 하면서 이 전통주의는 아쉽게도 이런 걸 안 다룬단 말이죠. 이걸 알고 있게 된 사람에게 이런 걸 안 다루고 이런 유형 문제만 다루고 성경으로 상담하라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제가 뭐 이제 도서 자료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전통주의 성경적 상담인데 성경으로 상담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올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도 보면 성경으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어떤 문제든지 다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신분열도 성경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냥 붙들고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이고 좋고 두 달이 좋고 성경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됐는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성경으로 상담을 해요. 성경으로 상담을 하는데 성경으로 상담을 하는 원리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갖다가 계속 붙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 강박장애도 낫고 산후우울증도 낫고 거식증도 양극성 장애도 이게 다 낫고 그러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그걸 못하는 사람이면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붙들어 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시간도 없고 뭐 정식 때도 없어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계속 그 성경 해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거기서는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는 어렵겠구나. 이게 왜냐하면은 그게 예 그냥 무조건 성경을 그 갖다 붙이는 거라 이게 뭐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별로 뭐 그런 원리들이야 많죠. 원리들은 많아서 뭐 다양한 원리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뭐 몇 가지 원리, 뭐 이렇게 하는 법, 저렇게 하는 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 만든 차트를 참고를 해보면 우리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이런 우리의 해석을 거쳐서 그래서 정확하게 각각의 문제에 적용되는 것을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자체 내에서 성경 66권 자체 내에서 뭐 한 가지 원리, 두 가지 원리, 세 가지 원리, 뭐 요 부분에서 뭐 시편의 6가지 원리, 뭐 잠언의 7가지 원리, 막 이렇게 해서 성경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을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그런 거 식으로 찾으면 창세기 7가지 원리, 레위기 7가지 원리, 뭐 만드는 건 뭐 만들 때마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만들려면.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전통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그 다윗의 그 물맷돌처럼
여기서 시편의 어느 한 말씀을 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그걸 적용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 순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 물매, 이게 이제 돌이죠. 돌을 물매에 걸어서 그래서 골리앗에게 투척한다. 이제 이런 원리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가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너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과 이 전통주의에서 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별로 좀 참고할 만한 게, 왜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우리는 여기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가르쳐서 네. 하여튼 우리 방향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ACBC는 그런 어떤 한계로 볼 수밖에는 없겠어요. 말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요 부분, ACBC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카운셀러 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운셀러 맵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도 이런 맵을 좀 적용을 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한국에 말이죠. 지금 이 맵에 의하면 한국은 없는데 우리는 한국의 맵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뭐 물론 독일에도 있지만 한국에서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성역 상담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위치상은 그런데 이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또 센터를 만들거나 상담실을 오픈한다면 글로 가세요. 그래서 실제 면접 상담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거기 뭐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관 운영법은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얘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나?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소원상담센터나 만약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전문화돼야 되고 또 구체화되고 일반화돼야 되려면은 그 어떤 한 곳에서 이렇게 그 아까 거기처럼 이렇게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때 그런 전혀 없고, 만약에 소원상담센터에서 이쪽 유럽을 좀 돕겠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거기 뛰어들죠. 네. 저는 제가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미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고, 그건 좀 그 미랄 사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독일 소원상담센터 독일 지부 뭐 그런 식으로 독일 센터. 왜냐면 일단은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관리가 되잖아요. 예.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만 나와서 일단은 강의만 하면 되고 그렇고, 기본 강의는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네. 그러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여하튼 독일 뭐 센터나 지부나 혹은 독일에서의 상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향하려고 하는 이 성역 상담의 확대, 이런 어떤 틀에서 그 중에 독일의 의미로, 혹은 또 독일을 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겨서 나중에 뭐 미국을 하던 뭐 호주를 하던 뉴질랜드를 하던 할 수 있겠죠. 뉴질랜드에 계시는 송인경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상담의 비전이 어떠세요?
잠깐만요, 목사님. 여기 채팅방이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시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 우리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을 다 채팅방에 써도 되거든요. 네, 네. 목사님 채팅방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쓰신 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손인경 사모님이 거기다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제가 채팅방을 그럼 닫아놓고 보시고, 네. 있었어요. 네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질문 생기고 거기다 쓰면 목사님 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제가 그럼 채팅방을 열어놓을게요. 기관운영법이 개인 상담실 운영하는데도 적용이 되지요. 예, 그걸 하려고 만든 과목이에요. 그리고 3급 실습을 하려면 청강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뭐죠? 그거 제가 쓴 거예요. 네네.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청강이 필요하다니요? 3급 실습을 하는데. 3급 실습을 하려면은 이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과목 수강, 네, 수강. 예. 그 청강은 못하고 등록하지 않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수강이 이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과목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상담사로. 또 이 과정 내에서도 이 상담사로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3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진단법, 성경연구법, 상담훈련법, 사례연구법 해서 어느 정도 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기관운영법을 하면서 이제 그걸 어떤 틀로 이제 드러낼 거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기존 시스템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기관운영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을 조이풀도 받아들여서, 조이풀도 지금 많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거기는 예약을 팀장님이 해주지만 예약에 따라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상담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상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선순환은 뭐 예를 들어서 의대를 졸업했다고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턴 레지던트를 해서 기존 병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기관운영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계신다든지 혹은 또 그런 것들을 꿈꾸신다면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 없이 배우지 않고 하면 다 시행착오예요.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가져보실 수가 있겠어요. 기관운영법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송인경 사모님 앞으로 비전이 어떠세요? 네. 저희는 여기에서 제가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배우면서 저희 같이 공부했던 사모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한번 기관을 센터를 운영해보자 해서 TDM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경험이 있으시네요. 상황상 네. 안 돼서 네. 한 몇 년 전에 그냥 멈췄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기관 운영법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베이직을 마련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나라의 다른 기관에 속해서 하고 계시는 크리스천 마인드로 갖고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참 다시 이제 그분들도 다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왜냐면 저같이 이제는 다 계기가 있어서 오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 상담실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물론 여기서 세팅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시작이 되겠네요. 그걸 뭐 꼭 뭐 형편이 돼서 같이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혼자서 하시면 돼요. 혼자서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 세팅이라는 게
홈페이지만 구축이 돼도 가능해요. 블로그만 돼도.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절차만 있으면, 요소만 있으면, 그러면 다 화상으로 하면 되고, 뉴질랜드에서도 꼭 면접으로 해야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대부분 다 면접 상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일상이에요? 네. 면접으로 하는 게? 네. 그리고 음. 이제 아는 분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스카이프로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수험 상담 센터를 알면서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구나. 물론 이제 전화 상담도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하긴 해요. 네, 네. 특명사 사정이 있을 때. 음.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의 많은 경우는 대면 상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 대화 내용과 대화의 수준, 이런 것들만 잘 지킨다면 전화로도 가능하고 또 화상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면 뭐 이제 대면 상담, 면접 상담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코로나 또 있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내용으로 상담하는,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의 그런 어떤 분위기 혹은 그런 감, 이런 게 아닌 정말 순수 내용,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은, 익숙하게 하시면은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개인 상담실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한번 추구해 보시고요. 또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관운영법에서 그런 개인 상담에 필요한 그런 소스들,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또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좀 모아서 좋은 블로그, 그 다음에 또 결제 수단, 혹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그 각 개인도 좀 상담사에서 더 나아가서 뭐 강사 수준의 그런 또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자기가 이제 배운 것을 강의를 해서 올린다든지, 혹은 또 어떤 상담 주제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런 뭐 설명을 좀 곁들인다든지, 그러면 좀 더 신뢰감이 있는, 그렇게 유튜브에 한번 나온 분한테 혹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상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더 신뢰할 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개인 상담실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또 네, 하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요 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 혹시 또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혹은 질문할 거,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한번 좀 생각했다가 한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할 때 그때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기관 운영법과 그런 업데이트 이후에 상담사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상급 상담사 과정, 상급 상담사에 대해서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되면 뭘 하고 또 과정은 어떤 거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